배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걸 볼 텐데요. 배열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변수 배웠었죠.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를 메모리 공간에 저장한 메모리 공간을 말해요. 하나의 데이터를 메모리 공간에 저장한 건데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한 변수를 말해요. 그런데 그 여러 개의 값이 각각 다른 자료형이 아니라 모두 같은 자료형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변수를 만들 건데 하나의 이름으로 같은 자료형으로 1, 2, 3, 4, 5 이렇게 여러 개를 다루고 싶다. 그러면 배열을 사용하면 돼요. 이 배열의 필요성은 어디서 이제 나올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는 변수 10개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변수를 10개를 선언해서 각각 하나씩 하나씩 값을 이렇게 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10개면 충분히 할 만해요. 하지만 만약에 얘를 20개, 30개, 뭐 1000개, 2000개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뭐 i0, i1에서 i1000까지 변수를 쭉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중복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얘를 배열로 선언하게 되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변수를 값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인덱스라고 하는 순서 번호로 각각의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의 필요성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해야 하는데 그 변수들이 같은 자료형이고 관련된 데이터다라고 하면 하나의 이름으로 지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의 값은 인덱스, 순서 번호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열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구성하는 값을 배열의 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 메모리 공간 안에 하나하나를 배열의 요소라고 부르고 이 요소의 개수, 그렇죠? 총 5개가 있죠. 요소의 개수를 우리가 뭐 배열의 길이, 배열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배열의 길이, 배열의 크기. 자, 그리고 이 각각의 값에 접근할 때 인덱스로 접근한다고 했죠. 이 번호를 우리가 순서 번호 인덱스라고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값은 1부터 시작하지 않고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하고 그 요소의 위치를 가리키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는 변수를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로 작성해 주시는데 변수 이름 뒤에 이렇게 대괄호, 여는 괄호, 닫는 괄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배열의 요소를 생성하고 싶으면 new라는 키워드 그리고 해당 배열 요소의 타입, 인트 타입으로 총 몇 개? 이 개수를 요 괄호 안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배열 요소 3개를 생성해서 array, ARR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선언하면서 선언과 동시에 생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언과 동시에 생성을 할 수도 있다. 여기 3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3은 없어하지 말겠습니다. 얘도 사실 얘가 3이 있으면 안 되고 비어 있어야 돼요. 앞에는. 그리고 값을 바로 넣고 싶으면 이렇게 배열 기호로 해서 선언을 하고 중괄호 안에다가 각각의 요소의 값을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요소에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에 접근을 할 때에는 이렇게 각각 인덱스, 0부터 시작한 인덱스로 해서 첫 번째 요소에는 1을 대입하고 두 번째는 2, 3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0번째, 1번째, 2번째에 각각의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각 요소에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이 인덱스는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 자, 그런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0 접근하고 대입하고 1 접근하고 대입하고 하는 것보다 반복문을 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배열은 반복문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rray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1, 2, 3, 4, 5라는 값을 대입을 하고 얘를 출력해보고 싶으면 5번 반복하면 되겠죠? 5번 반복을 해서 i를 0부터 i로 인덱스를 접근할 거예요. i를 0부터 5보다 작거나 작을 때까지. 그러면 i가 0, 1, 2, 3, 4까지 반복이 되겠죠? array 요 안에다가 인덱스 값을
0, 1, 2 해서 4까지 넣어주면 들어있는 값 1, 2, 3, 4, 5를 쭉 출력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하면 효율적으로 배열을 다룰 수가 있고요. 포이치문, 아까 전에 앞에서 포문 설명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이 포이치문을 사용하려면 배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여기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포이치문은 배열, 그리고 뒤에서 배우게 될 동적 자료 구조, 컬렉션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대상에 대해서 모든 요소를 반복해주는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려 그러면 이렇게 배열 변수를 선언을 해요. 값을 1, 2, 3, 4, 5로 세팅을 해주고 이 배열을 반복문 내부에서 사용할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 배열이 int 타입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요소도 int 타입이 되겠죠. 요소의 타입을 적어주고 내부에서 사용할 이름을 명명해줘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1부터 5까지 이 배열 요소의 값을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5까지 쭉 반복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for라고 똑같이 쓰는데 기본 반복문이랑 다르게 여기를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 그냥 콜론으로 작성해 주시면 포이치문, 모든 요소를 반복하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